수시발 영양제를 챙겨 먹는 습관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MZ세대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러고요. 저속노화에 대해서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해도 분명히 우리 몸이 회복하니까,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경험해봐서 회식, 즐거운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고충도 이해해요. 요새 2030, 특히 MZ세대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러고요. 저속노화에 대해서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술과 고기, 즉 회식을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회식을 채식 뷔페집 가서 하는 문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드실 때 마음껏 드시는데, 우리 MZ세대들에게 제가 딱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거는 레몬입니다. 육식을 하든 채식을 하든 아니면 뭘 먹었든 숙취 해소제 대신에 저는 아침마다 이 레몬을 좀 드셔봐라. 분명히 몸이 달라진다. 근데 이 레몬이요, 예전에는 막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벌칙으로 막 줬단 말이에요. 한때는 이게 몸을 산성화시킨다, 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뭘로 대체가 되느냐, 바로 비타민C 영양제로 대체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레몬수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막 이 레몬을 직접 갈거나 아니면 스퀴즈해서 제스트로 만들어서 얼음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라는 게 아니고, 한 포씩 먹을 수 있게, 너무나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용하셔도 된다. 매일 하루 아침에 이 레몬을 갖다가 직접 하셔도 좋고, 아니면 사셔가지고 물 500ml에 타가지고 레몬수로 드시는 습관만 가지셔도, 내가 매일 술과 고기 아니면 회식, 야식, 야근을 해도 그 어떠한 영양제보다 아침 시작만 이 레몬수를 챙겨 드신다면 분명히 내 어깨 위에 있는 곰 3마리가 어느 날은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 MZ세대들 돈, 재테크 많이 포트폴리오 잘 짜시잖아요. 이 레몬수 착즙 제품 구매하실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첨가, 화학 제품이 안 들어간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또 뭐겠어요? 이왕이면 유기농 제품, 유기농인 걸로 사서 드시면 그 어떠한 뭐 농약 걱정이나 아니면 다른 뭐 과일에 대한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내가 챙겨 먹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아침 공복에 비타민C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 대신에 저는 이 레몬수로 하루 시작만 하셔도 몸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발 영양제를 챙겨 먹는 습관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점점점 영양제는 흡수와 배출이 안 돼서, 특히 메가도스 요법을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5분 여러분이 꼭 투자하셔야 될 건 바로 햇빛색입니다. 건물에 생활하시다 보니까 출퇴근 뭐 지하철이나 자가용, 승용차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내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햇빛 쐴 일이 없어요. 유일하게 주어진 이 점심시간 때 저는 커피 사시려고 줄 너무 길게 쓰지 말고 하루 5분이면 됩니다. 15분 정도는 햇빛을 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5분만이라도 하늘 좀 쳐다보면서, 그래야 이 목 디스크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그 5분이 쌓이면요, 정말로 몸이 달라져요. 어떠한 뭐 글루타치온이나 멜라토닌,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보조식품보다도 햇빛 있는 그대로 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과 면역력이 활성화된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선크림 바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기미주근깨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굴을 말고, 얼굴은 좀 모자를 잠깐 쓰셔도 되고요, 팔이나 몸만 노출을 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외국 이렇게 좀 나가다 보면 정말 선탠이 생활화돼 있거든요. 심지어 오일도 안 바릅니다. 그만큼 이 자외선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서 반대적으로 선크림 사용 도수가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외선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너무나 과도하게 센 게 문제가 됐을지 몰라도 하루에 5분을 안 쐈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은 절대로 비타민 D 영양제로는 대체할 수가 없다. 단 하루 5분 뭐 잠깐이라도 옥상이 됐든 건물 밖이 됐든 단 5분 내가 하루에 꼭 햇빛을 쐬자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시는 문화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보이차나 결명자차나 둥글레차나 이런 전통차를 마시면 좋은데 이것도 더 이상은 탕비실에서는 잘 손이 안 가죠. 가장 많이 가는 게 믹스커피 아니면 아메리카노, 심지어 지금 뭐 에스프레소 머신이 그 원두를 넣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갈아서 나오게끔 아메리카노가 정말 우리 생활에 만연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학창 시절부터 카페인 중독에 걸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문제가 시작됐냐, 갑상선 관련 질환들, 그러니까 호르몬 관련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들 환자들이 10대, 20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히 20대 여성분들이 너무나 발병률이 많아요. 갑상선 한증증, 저하증.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이 커피, 특히 카페인에 의한 걸로 많이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이 마시는 거를 대체만 해주면 반드시 몸은 바뀐다. 물론 카페인은 금단 증상을 일주일 정도는 견뎌내셔야 됩니다. 두통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몸에 독소가 배출되는 과정 중에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이겨내시면 반드시 몸은 좋아진다. 그럼 이때 뭔가 마시는 걸 대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 여러분께 이때 이 주스를 드셔야 된다 말씀드린 게 바로 당근 주스예요. 당근, 정말 베타카로틴 모르시는 분이 없죠?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니까. 이게 근데 베타카로틴만 당근에 있는 게 아니고 알파카로틴부터 해서 루테인, 지아잔틴, 영양제로 사서 드시고 있는 게 바로 이 당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좋을까요? 바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벌써 노안왔나?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해? 병원 가서 또 검사하고 결국 안경 쓰고, 아니면 또 거기서 오메가3나 아니면 루테인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순서예요. 그럼 왠지 더 피곤해지거든요. 영양제가 지금은 필수템이 돼버렸어요. 오마이,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요, 눈에 대한 건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안과의사겠죠. 안과의사들이 루테인을 꼭 먹어야 된다고 추천하신 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식품으로 있어서의 효과만큼 영양제는 그 효과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약은 효과가 있을 때 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 대신에 저는 당근 주스만 매일 챙겨 드셔도 분명히 여러분이 눈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왜? 눈하고 간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 대한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레몬과 당근이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당근 어렸을 때부터 안 먹고 컸어요. 정말로 안 먹습니다. 10대들 김밥에 있는 당근도 빼고 20대 돼서도 더 빼죠. 더 멀리하죠. 그러니까 먹을 일이 없다. 네, 여러분, 먹기 편하게 주스 형태로 드셔라. 혈당 상승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당근 주스이기 때문에 공복에 이렇게 수시로 드셔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당근을 안 드시다가 드시면 가장 큰 변화를 느끼시는 게 얼굴이 조금 노래진 주황색 빛이 띄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카로티노이드 색소 때문에 온 거라서 조금 적응이 되고 양을 좀 조절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당근에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하게 다 들어있어요. 모든 채소 과일이 그렇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비타민 A 전구체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있어서 간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에 있어서 도와줍니다. 간과 콩팥이 먼저 이게 활력이 돼야 돼요. 근데 2030 때 이미 간하고 콩팥이 많이 이렇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10대 때까지는 그래도 술, 담배 안 하고 커피도 제한이 되다가 이후에는 이게 완전 오픈돼 버리니까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피곤해져요. 오죽하면 이제 피곤은 간 때문이야 라는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꾸준히 내가 당근을 먹으면 피로감이 없어진다. 근육통도 없어지고. 그럼 그 다음 뭐가 좋아질까요? 당연히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잘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남성분, 여성분 모두 다 미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부가 맑아지는 거죠. 특히 비염,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신기하게 좋아집니다. 딱 2주만 매일 하루 한 잔. 그러니까 하루 한 잔이 타서 드신다고 하면 보통은 200ml 정도 기준이 돼요. 몸이 피곤할 때는 저는 이거를 커피나 에너지 음료수 대신 드신다고 하면 하루에 500ml까지는 내가 좀 나눠서 드신다 생각하시면요, 단 2주만 하시면 남한테 창피해서 말 못했던 변비가 해결되는 그러한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맵고 달고 짜고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땡긴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렇게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연에서 온 게 아니고 인공감미료, 화학 첨가제에 의해서 우리의 뇌와 여러 가지 혀의 맛을 갖다가 연구 끝
끝에 나온 거라서 한번 이게 빠지면 중독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라에는 햄버거, 피자, 감자튀김에 무조건 탄산음료, 치킨에는 콜라가 무조건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면 치맥, 피맥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드실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양배추도 평소 때 돈가스 시키면 나오거든요. 근데 안 드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 맛에 처음에 조금 그 맵고 아린 맛이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돈가스 먹기 전에 양배추를 좀 먹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위장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화 기능은 20대, 30대 때부터 잘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소화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영양제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양배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카베진이라 그래서, 이제 양배추가 캐비지니까 이걸 일본식 발음으로 해서 그거 많이 사서 드시거든요. 그 양배추 효과를 직접 머물러 드셨을 때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레몬수, 당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양배추도 똑같이 즙 주스 형태로 해가지고 사과, 당근, 양배추 세 가지를 동시에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캐럿, 캐비지, 애플, 앞글자 따서 제가 CCA 주스, 까먹지 말라 그래서 까주스로 명명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동시에 먹으려면 못 먹어요. 실은 저도 못 챙겨 먹습니다. 주스에 대해서 어떤 공포, 불안, 두려움이 생겼냐, 이미 제 영상 보고 처음 보신 분들은 MZ세대들 중에서 혈당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혈당 안 올리는 걸로 뭘 먹게 만들었다? 가공식품이나 영양제를 먹는데 커피도 혈당 엄청 올리거든요. 공복혈당 아메리카노든 블랙이든 올리고, 여기다가 카푸치노, 카라멜 마끼아또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근데 공격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광고를 안 하거든요. 채소과일에 대해서 판매하신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때 비난, 비판, 두려움하는 광고를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혈당에서 자유롭다. 하도 혈당 가지고 공격을 많이 하니까 사과, 양배추, 당근이 조합을 한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CCA 주스 검색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만큼 효과를 많이 봤다는 거고, 대기업, 식품, 제약회사 다 판매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스무디 형태나 착즙 형태. 내가 먹어보고 편한 걸로 드시면 돼요. 스무디 형태도 먹어봤다가 착즙 형태도 먹어봤다가, 지금은 회사로 매일 신선한 게 배달까지 되는,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도 뭐다? 내가 돈을 유기농 그리고 화학 무첨가 100% 원물로 돼 있는 거는 다른 거보다 약 1,000원 정도 더 가격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돈을 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고, 2030 회사 생활에 되니까 커피 없이 못 살아,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4050 되면은 건강검진에서 다 하나씩 다 나와요. 커피는 이미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한 잔. 근데 그게 하루 한 잔이 이렇게 큰 하루 한 잔이 아니에요. 카페인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자주 먹는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달고 사신 분도 있거든요. 두통 좀만 온다고 또 먹고 카페인이 더 폭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MZ세대들, 무엇을 내가 매일 먹을 거냐, 그리고 무엇에다 돈을 쓸 거냐, 저는 가장 먼저 먹는 거에서부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CCA 주스부터 한번 꼭 드셔봐라. 몸이 바뀐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와인 하루 한 잔이 심장병을 예방한다, 이 뉴스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않다. 술 하루 한 잔도 몸에 안 좋다. 그게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담배 피고도 술 먹고도 90살, 100살까지 사셨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큰 거는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술은 실은 본인의 주량에 맞춰서, 본인의 주량이라는 건 남에게 피해를 안 줄 정도, 그러니까 남에게 부추가 안 받고 아니면 민폐를 안 끼칠 정도가 본인 주량이에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숙취로 인해서 두통이 안 올 정도, 이거는 다 개인마다 다르죠. 그날 뭐의 안주를 먹었냐, 내가 어떤 누구랑 먹었냐, 직장 상사랑 먹었을 때랑 내 친구랑 먹었을 때랑 술 취하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코올 분해 효소가 내가 지수가 몇이니까 나는 주량이 얼마니까 다 맞춰서 거기에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수치화 정형화할 수는 없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은
기본적으로 과음하면 안 좋다. 오죽하면 술병에까지 그게 써 있겠어요. 담배는 폐암을 유발한다라고 그렇게 경고 문구가 돼 있고, 성인이 본인의 몸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적인 게 술하고 담배인데, 술은 그래도 남에게 피해는 안 줘요. 담배는 간접 흡연이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이미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은 자체는 맥주 2병 이상 먹으면은 그때부터는 분해 효소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간이 이제는 넘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 맥주 2캔 아니면은 2병만 먹어요. 잘 들어간 날은 더 먹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일 반복 안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나, 내가 20대 때, 30대 때는 또 내 몸을 믿고 마시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 너무나 또 수치에 20, 30대부터 갇혀져서 살면, 우리가 이 월급 이 수치에 갇혀서 하는 것도, 연봉에 갇혀서 하는 것도 슬픈데 그런 것까지 저는 굳이 제한하고 지내실 필요는 없다. 동시에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꼭 수치의 소재를 따로 챙겨 먹어야 된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레몬수, 당근 주스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해도 분명히 우리 몸이 회복하니까, 저는 마지막으로는 자기 몸을 좀 믿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건강이 완벽해요. 근데도 불안해요. 염려증이 생긴 거예요. 계속 뭘 해야 되나? 건강이라는 기준 자체를 완벽함으로 안 잡고 사는 중장년층들이 편안함이 묻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누군 싫어할까요? 기업은 싫어하겠죠. 병원은 싫어하겠죠. 건강을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려라.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럴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데,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은 밖에 안 됩니다. 충격적이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반드시 감정 기복을 갖고 오는 건 확인이 됐다. 안녕하세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 송도에서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장년 하면 5060부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끝이 없어요. 무슨 논란?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 아미노산, 이건 결국엔 육류. 그런데 이게 이미 현대 영양학 과학계에서는 밝혀졌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월등하게 낫다.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이 안 생긴다, 이 논리인데,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럴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데, 비건 헬스라고 쳐보시면 이미 너무나 많이 나와요. 채소, 과일, 식사를 하면서 근육을 만드는 그런 헬스인들을 비건 헬스라고 해요. 우리 중장년들한테 아놀드 슈와르츠제네거, 터미네이터 요거 많이 익숙하실 거고, 그 다음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육식을 하면서 엄청나게 운동을 하고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류 마케팅에 속았구나. 왜? 미국이 산업화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를 갖다가 통제하기 시작한 게 육류 사업이거든요. 전 세계로 퍼뜨린 거죠. 근데 이 마케팅은 당연한 겁니다. 고기가 몸에 좋다, 아니면 채소 과일은 몸에 나쁘다, 이 관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지난 700만 년 동안 현재 제 발톱, 본인의 손톱, 아니면 이빨 구조를 보십시오. 육식을 하게끔 진화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육식이 우리가 반드시 필수였다면 현재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했다라는 게 인류학, 고고학, 진화적으로도 결론이 났습니다. 더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25g에서 30g 밖에 안 됩니다. 충격적이죠. 이거는 팩트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30g 이상 먹어봤자 그게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이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다? 배출도 안 돼요. 몸 안에 염증이 쌓이죠. 근데 이 고기가 예전에 이 자연에서 뛰어노는 고기냐? 아니잖아요. 가둬가지고 사료 먹이고, 동물성 사료를 특히나 먹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기인했던 게 뭡니까? 소가 소를 먹어가지고 미쳤다 그래서 광우병이고. 근데 지금은 소, 닭, 돼지 할 거 없이 항생제 주사 맞추고, 그 독축장을 보면요, 고기를 꽉 짜내면요, 그 고름 염증이 나와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건이 아니고 환경 동물단체의 그런 주장들처럼 비윤리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요, 몸에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맛있으니까 먹는 겁니다.
삶고 태우고 튀기고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7대 3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뭐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를 70%로 하고 동물성 식품 WHO 세계보건기구 이미 1급 발암물질로 각용육은 지정이 됐고 적색육, 육류는 2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어요. 그 엄청난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또 육류가 문제가 있으니까 MVP라 그래서 밀크 베이지 프로틴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건 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유당불내증 그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90%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동물성 식품은 다 큰 성인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유는 송아지가 먹는 거지 인간이 먹는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근에 허덕이고 먹을 게 없을 때 초원에서 아니면 산에서 갓 짠 그런 원유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부터 분유를 충분히 먹고 있는데 다 늙어가지고 60, 70 세대도 다시 분유를 먹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마케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불편한 진실이고 소비자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떨어지는 건 자연의 섭리거든요. 왜? 소식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매일 삼시세끼 먹고 싶은 거는 몸이 원해서기보다는 이 입이 원해서예요. 맛있으니까. 제육 아니면 뭐 양념갈비 너무나 맛있거든요. 이왕이면 고기를 드실 때는 청정육, 무항생제 왜 고기를 팔 때 그렇게 등급이 다 나뉘어져 있겠어요. 가격이 비싸겠어요. 그러한 것에 소비를 조금 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수록 내 몸을 좀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육류 소비가 꼭 근육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은 만들어지고 있구나. 문제는 뭐다? 내가 어떻게 그거를 잘 조화롭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죽 하면은 교도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콩하고 두부겠습니까?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도 이미 우리 몸은 충분해요. 근육을 만들려면 찢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수반해야 근육은 만들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움직일 수 정도 있고 생활할 수 정도 있어야 근육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120세까지.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체해왔던 단백질이 바로 대표적인 게 콩이고 그 다음 버섯인데 이 콩을 갖다가 가열을 했을 때 훨씬 더 단백질 흡수의 함량이 영양분 섭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게 확인된 게 두부예요. 이거는 콩을 갖다가 가열하고 변형을 했는데 훨씬 더 몸에 좋구나 이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 두부, 콩 요거를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으니까 두부도 그 어떠한 것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또 뭘로 여러분한테 혼란을 주는 정보가 나왔었냐, 콩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올라간다, 뭐 이사플라본 때문에 안 좋다. 그만큼 먹으려면 평생 콩만 먹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채소 과일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됐다고 했던 거는 뭐 피트산이나 리그난이나 뭐 렉틴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삶고 가공했을 때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부도 지금은 천연 두부도 나와요. 예전엔 막 이렇게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다 또 그런 공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적절하게 특히 우리 암 환자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왜냐면 항암 받으려면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한켠에는 또 난 소화도 안 되고 뭐 고기 먹으면 안 좋다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두부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뭘 먹느냐도 중요한데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사냐는 것 같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자산이 100억이신 분이 너무나 불안하는 거예요. 왜? 이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 그리고 나는 자산을 어떻게 늘릴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건강이 완벽해요. 수치가. 근데도 불안해요. 염려증이 생긴 거예요. 계속 뭘 해야 되나? 건강이라는 기준 자체를 완벽함으로 안 잡고 사는 중장년층들이 얼굴이, 마음이, 그 편안함이 묻어나오더라고요. 막 너무 강박에 쌓여가지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뭔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 시달려서 50대, 60대까지 지내
보내다 보면 삶 자체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몸으로는 쌓여요. 어느 순간에 그게 건강검진 가면 안 좋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참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마음을 얼마만큼 편하게 갖고 사느냐. 마음이 편하려면요 결국에는 좀 다 내려놔야 돼. 먹는 것도 소식하고 소비도 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소유욕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몸에 대한 집착도 동시에 내려지는 거고. 근데 이거를 누군 싫어할까요? 기업은 싫어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병원은 싫어하겠죠. 와갖고 건강검진도 많이 받고 쓸데없이 막 CT도 찍고. 지금 CT 조영제가 몸에 안 좋고 CT가 되려 암을 갖고 온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명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과도하게 CT 검사 MRI 하지 마라. 방사능 픽폭되고 CT 조영제가 암세포들을 증식시키는 먹이로 된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계속 찍게 만든다는 거죠. 머리만 좀만 아프면 찍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려지는 부분이 있어야 결국에는 삶이 편해진다. 조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운동이겠죠. 근데 그 운동을 뭐 하루에 8,000보 막 이렇게 루틴을 매일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요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제가 이 제소관식에 대해서 막 많이 전파를 드리면서 같이 해서 전국에 맨발 걷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 주는 회복을 시키는, 특히 몸과 마음 모두 다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왜? 이거는 어렵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여러분 흙 밟은 기억나세요? 여름철 휴가 때 해수욕 안 간 이상, 계곡 안 간 이상 흙 밟은 기억 정말 없어요. 특히 아이들도 없어요. 지금은 자연과 이게 에너지가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고 살았다. 정말로 뛰어난 우리 민족입니다. 어디까지 팔고 있냐? 황토 흙, 황토 볼 여기까지 팔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에 뭐 꼭 30분, 1시간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단 5분만 하시더라도 나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내가 오늘은 컨디션 괜찮으면은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등산도 다니실 수 있는 거고, 중장년층 중에서 아직 요거 맨발 걷기 시도 안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거 진짜 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강박 집착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숨쉬기 운동만 해도, 요가, 명상만 해도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몸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건강하다라는 마음을 꼭 생각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060이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건강염려증, 건강불안증이 피크입니다. 암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이거 한 달에 수십만원, 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내시느라고 허덕거리고, 몸에 좋다는 거 영양제들 합치면 수십만원 금방 돼요, 한 달에. 남들이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될 것 같고,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또 유행한다는 거, 좋다는 거 더 사서 또 보내드리고, 건강을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려라. 역발상인데요. 지금 최소한 50년은 안 죽고 살아있고, 사지 멀쩡하고 팔다리 있고 눈이, 시야가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해요. 자전거가 열풍인데 돈이 또 얼마가 들어야 되고, 또 이거 말하면 우리 부인한테 또 잔소리 듣겠지. 운동 좀 할래 했더니 옷이 왜 이렇게 비싸? 다 불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5060이 계속 그렇게 소비를 하게 만들어요. 남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SNS에 순기능도 있지만 가장 안 좋은 게, 아우 저 집은 저렇게 사는구나, 인간아 네가 돈만 많이 벌어다 줘라, 나도 이렇게 안 아프다, 서로 싸운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폐단이 그거예요.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약값을 싸게 먹는 나라가 없어요. 건강보험료에서 안 되는 검사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약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약물에 빠집니다. 우울증 옵니다. 과연 그게 건강한 삶이냐는 거죠. 그래서 5060은 내가 하루하루 주어진 여지껏 삶에 있어서 여기에 감사함은 가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면 자녀 손주들 걱정은 이제 좀 접어놓으시고, 특히 성인 때까지 다 키우셨으면 역할은 다 하셨기 때문에 손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과 본인 배우자, 그렇게 단 2명에게만 집중하셔야 돼요. 집부터 해서 자동차, 여러 가지 돈 관련된 것들, 그런 거에서부터 많이 집착을 내려놓으시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이 걱정이거든요. 50, 60대에도 걱정을 사서하면 반드시 그거는 암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몸은 몸이 안 좋으면 독소를 스스로 딱 가두거든요. 그게 림프 시스템이고 림프 주머니인데, 이게 1cm 이상 됐을 때 CT나 MRI 찍을 때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좀 기다려주면 배출이 되면서 없어져요. 근데 용종을 떼는 순간 그 암세포들은 확 터지는 건 이미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간 암 외과의
유명한 저명하신 분들은 암 건들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어차피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전이 된더라. 근데 그 시간 동안 돈 쓰고 계속 또 걱정하고 완치 오고 됐다고 하면은 다시 또 다른데 전이 되고, 왜 그렇게 정말 소중한 제2의 인생인 중장년을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냐는 거죠.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을 비웠을 때 대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참 이게 철학적이고 뭔가 좀 생뚱맞고 역설적이게 들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 가야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 받으셔야죠. 근데 내가 팔 하나가 없어졌다,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 근데 그게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살았구나, 살아있는 것마저 감사하고, 그럼 나는 다시 이 장애를 갖고 좀 불편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통증을 받아들이고, 왜? 두 가지예요. 그 통증을 못 받아들이면 마약성 진통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 통증을 이겨내면 결국에는 장애우 올림픽에 나가서 뭔가 기록을 세우는 또 삶을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에요. 나이 들수록 무슨 무릎 걸레질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설거지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운동을 하신 분들 퇴행성 관절염이 뭐예요? 그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고 다 운동하고 뭔가에 해나가는, 그게 인간이 가진 힘이다. 그래서 나이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한계를 가두지 마시고 그 수치를 억지로 영양제나 뭔가 약물 도움으로 혈관 나이를 튼튼하게 한 게 건강이 아니다. 결코. 우리 중장년층들은요, 저는 가급적이면 좀 헬스장 벗어나라는 얘기 말씀 많이 드려요. PT 받으실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자연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은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이런 관계가 바뀔 수도 있지만,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일각이 여삼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집착하지 않게 돼요. 등산도 많이 다니시는 이유기도 합니다만, 너무 붐비지 않은 곳에서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충전이 된다. 왜냐면 열심히 사셨잖아. 자녀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남을 위해서 좀 사셨단 말이에요. 50대, 60대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얼굴이 편안해야 됩니다. 웃고 살 수 있어야 되고, 길 가다가 누가 부딪혀도 먼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그거는 갱년기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반드시 감정 기복을 갖고 오는 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방원 상담 때 암 환자든 아니면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는 단 한 달이라도 좀 혼자 살기 해라, 이런 추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가족도 떠나서, 자식도 떠나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났는데도 남편 생각나고 아내 생각나고 자식 생각이 나면 와서 다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지내는 거죠. 그 환경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은 실은 상관없어요. 어디 절에만 들어가도 실은 봉사활동 좀 하시면서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 또 종교기관을 좀 이용해 보시고,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또 그런 심리상담센터나 그런 걸 운영을 잘 합니다. 5060 때는 현재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좀 벗어난 시간을 꼭 한 번은 가져봐라. 그게 죽기 전에 가져봐라. 그리고 이게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추천드리는 방법이 임종체험이에요. 영정사진도 요새 뭐 미리 찍으신 분도 있는데, 임종체험을 통해서 현재 주어진 삶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게 죽을 때까지 가면은 이게 성인 군자겠지만 그 효과가 몇 달은 또 바짝 가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회복해요. 림프 시스템이 회복하는데 1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좀 주시면 반드시 다시 70대, 80대를 맞이하실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을 거라 장담드립니다. 혈당약을 먹어도 30-40년 동안 수치가 안정돼서 그 결말은 뭐다?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즉 콩팥과 심장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당뇨약으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럼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평생 수십 년간 5-60년 동안 잘 드시고 오셨던 분들도 아침을 갑자기 혈당 올린다고 과일을 안 먹고 대신에 다른 걸 먹어.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올리브유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여러분한테는 진짜 알짜배기예요. 혈당은 아마 앞으로도 더 강조될 겁니다. 극명하게 또 뭔가 먹었을 때 수치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공복혈당이 100 미만으로 나와야 되고 식후혈당이 150을 넘으면 이건 혈당 스파이크, 그 개념으로 우리가 수치에 갇혀서 사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음식이 가공되지 않은 게 들어왔을 때는 몸에 맞춰서 그 변화가 와야 됩니다. 혈압은 나이 들수록 더 오르는 게 맞고, 예전에 그래서 180, 160까지가 다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을 처방하기 위한 그 기준이 수치가 점점점 낮춰졌어요. 심각한 건 뭐다? 초가공식품들이 문제지. 사과 먹었을 때 아니면 수박 먹었을 때 혈당이 이렇게 팍 치고 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공복혈당이 150, 160 넘었으니까 오! 이건 먹으면 안 돼. 혈당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안타깝게도 채소과일이에요. 왜? 가공식품은 죽어있거든요. 죽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죽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이나 언제 제일 많이 오르는지 아세요? 운동할 때 제일 많이 올라요. 200, 300까지 오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운동하지 마세요. 왜? 혈압, 혈당을 올리는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인슐린 투약을 해도 혈당약을 먹어도 3, 40년 동안 수치가 안정돼서 그 결말은 뭐다?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심부전, 즉 콩팥과 심장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인이 당뇨약으로는 얘기를 안 하죠. 사인은 폐렴으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당 수치만 떨치고 가공식품은 안 줄이고 동물성 식품 많이 먹고 그렇게 중장년층들을 보냈을 때 거기에다가 몸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한 움큼씩 계속 먹었을 때 결국에는 광과 콩팥은 망가지고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폐렴으로 죽는다. 폐혈증으로 죽는다. 이게 암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이 혈당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건 채소과일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채소과일을 500g씩은 먹으라고 하는데 동시에 이거는 혈당 올려서 안 돼. 저거는 먹어야 돼서 안 돼. 조건이 막 따지면서 점점점 못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수박을 못 드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잘 먹고 지내시다가. 근데 그 어떠한 거보다도 수분에 있어서 혈당들을 안정시켜주는 과일 중 대표적인 게 수박입니다. 혈당지수, GI 지수로만 했던 시절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혈당 부하지수라 그래서 GL지수라 그래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수치로는 이게 안 맞구나. 수치상으로 했으면 다 나아야죠. 인슐린만 계속 넣었으면. 결국에는 췌장 기능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는 동물성 식품이 많이 들어와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놔둔 채 혈당 수치 가지고만 하는 거다. 채소 과일을 가장 공복에 먼저 드셔야 된다 라고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그랬을 때 혈압, 혈당부터 해서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단순히 췌장에서만 인슐린이 나와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갖고 오듯이 과일의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안 받아가지고 지방간을 갖고 온다.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로 못 먹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방간부터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없애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채소 과일이고 그러니까 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영양제 먹던 거 다 끊고 했더니 몸이 대로 회복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도대체 진실은 뭔가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뭔가를 팔기 위한 정보와 진짜 몸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정보는 분명히 구분이 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정보들을 주는 곳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가공식품만 먹다가는 분명히 내 몸도 그렇게 간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꼭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메뉴는 없습니다. 안 드셔야 돼요. 너무나 많이 먹어요. 불필요하게. 여러분이 일부러 소식을 하시고 공복을 반드시 가져주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16대 8, 20대 4.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식 먹지 말라.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안 먹어도 12시간인데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하루 아침 시작을 올리브 한 숟갈, 진저샷. 그럼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평생 수십 년간 5, 60년 동안 잘 드시고 오셨던 분들도 아침을 갑자기 혈당 올린다고 과일을 안 먹고 대신에 다른 걸 먹어. 방금 말씀드린 올리브유 이런 거. 그나마 이게 동물성 식품에서 식물성 식품으로 돌아온 거는 참 반가운 일입니다만 저는 그런 것조차도 뭔가가 1차, 2차, 3차적으로 판매되기 위해서 주는 정보일 뿐이지 여러분이 텃밭에서 키운 그런 여러 가지 채소 과일들 하루 시작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채소 과일이 가장 소화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작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레시피를 드리기 위해서 CCA 주스, 당근, 양배추, 사과 이 CCA 앞글자를 따서 까주스를 많이 전파를 드렸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채소 과일을 여러분이 너무 멀리 했어요. 단식을 하는 거는 아예 기대도 안 하지만 근데 단식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종교인들, 우리 목사님들 아니면은 스님들 다 21일씩 길게는 60일까지 단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만 안 먹어도 근육 빠진다고 계속 먹어야 된다고. 인간은 120세까지로 현재 게놈 프로젝트에서 밝혀졌습니다만 더 장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게 공식화
되지 않았으니까. 현재는 뭐 126세 이게 최장수 기록입니다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노화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소화 에너지. 뭔가를 먹었을 때 이게 소화 흡수하고 배출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를 적게 드는 거는 자연 식물식. 그 다음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성 식품들을 먹어줘야 되고, 내가 맛있게 먹고 내가 소화가 잘 되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게 다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120살까지 난 살아야지, 100살까지 나는 혈관 나이를 뭐 50세로 유지해야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사냐는 거죠.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남에 의해서, 그것도 뭔가를 팔기 위해서 주는 정보들로 인해서 다 버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통찰력을 중장년층들 나이 들수록 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돈을 나한테 쓰는 것보다는 실은 주위에 나누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내가 지금 하루에 꼭 뭘 먹어야 되는 보다, 당장 아프리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도 불우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오늘 또 나무음을 했구나, 거기서 오는 그 행복감, 그게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정답을 찾고 비법을 찾고 그러다 보면 홈쇼핑에서 유행하는 거 계속 사게 됩니다. 글루타치온, 아르기닌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리브오일과 뭐 대마종자유 이런 식물성 기름과의 이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에서도 좀 벗어나셔서 하루 한 끼 정도는 안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좀 가져보셔도 무방하다, 건강엔 절대 해하지 않다. 그래서 삼시세끼 꼭 먹어야 된다는 거에서는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간식을 아니면 먹는 거를 좀 소화 에너지가 덜 드는 주스 형태로 많이 권해드린 이유예요. 나이 들수록. 그래서 CCA 주스도 좋고 샐러리 주스도 좋고 케일 주스도 좋고 여러 가지들을 좀 조합을 해서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정말 주스 못 먹게 하거든요. 그 먹지 말라는 주스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혼합 첨가제물 범벅이 돼 있는 주스를 말하는 거지, 채소 과일 원물을 바탕으로 한 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000년 전에도 100살 넘은 기록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서에는 150살 이상의 기록은 다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때는 현재 의학기술처럼 그런 거 다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대 의학기술이,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고가 났을 때 살릴 수 있는 거는 획기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연사에서 주어진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하나의 축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외적으로 아무 정복이 안 됐잖아요. 지난 50년간 수십조 원을 퍼부었지만 정복이 안 된 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배려 더 자연사를 방해하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이 존엄사에 대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갱년기 장애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요새 무슨 테토나 말도 정말 잘 지어내는데, 이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아니면은 남성 호르몬들이 나이 들수록 역전된다? 이건 MBTI랑 똑같아요. 재밌으니까. 내 원래 성질이 나쁜 거고 내가 눈물이 많은 거고, 근데 어디가 문제가 있다 진단을 내리기 좋잖아요. 수치검사 했을 때 나이 들수록 이게 떨어진다, 이거를 갖다가 뭔가로 해줘야 된다, 팔기 좋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 누가 비타민 D를 먹고 마그네슘 챙겨 먹고 칼슘 챙겨 먹고 그랬습니까? 골다공증 아무도 없었어요. 진단 받기 전에 모르고 잘 살다 갔다고요. 지금은 모든 게 진단명에 의해서 약이 처방되고 영양제가 팔리고, 그거에 의해서 갱년기 이 중량전증이 완전히 갇혀버렸다. 여기서 못 벗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갱년기 온 거 아니야?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병원 좀 가봐, 약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해결책이 아닌데, 갱년기라는 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음식만 바꿔주면 돼요. 100년 전에는 안 먹던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서 갱년기가 장애가 된 겁니다. 여성 호르몬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부인과 뭐 협회나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했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아니면 목정암에 걸릴 확률이 담배를 폈을 때 폐암 걸릴 확률보다는 낮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왜? 갱년기의 불편한 증상들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팩트는 이겁니다. 여성 호르몬제가 암을 갖고 온다는 건 확인됐어요. 근데 그 확률이 담배 폈을 때 폐암 걸릴 확률보다 낮다고 했다고 쳐도, 이거 먹었을 때 암에 걸린다고
그걸 안 순간에 먹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이 불편한 증상들을 조금만 식생활 습관에서 바꿔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를 정말 필요한 경우에 약을 써야죠. 하지만 그 외적인 만성질환 식생활 습관으로 먼저 고쳐보면 될 것까지도 약물로 자연스럽게, 영양제로, 멜라토닌 너무너무 많이 드세요. 글루타치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면증을 멜라토닌으로 또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비타민 D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작용들에 대해 나타나면 또 그 영양제들은 놔두고 약물이 들어온단 말이죠.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예방원 상담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내 몸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해왔던 것부터 끊어봐라. 그래도 안 됐을 때 약을 써야 된다. 한약이 됐든 양약이 됐든. 뭔가를 파는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못 법니다.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하지만 돈이 안 되는 정보가 여러분한테는 진짜 알짜배기예요. 갱년기 장애라는 건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조금만 식은땀 흘리고 조금 홍조 있으면 갱년기 장애 왔나? 검사해가지고 수치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10년, 20년 그냥 갑니다. 식생활 습관만 바꾸면 반드시 좋아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뭘 먹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레시피 책까지 썼어요. 요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강 정보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순간 실제 문제는 생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위대한 힘이고 자연 치유가 갖고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갱년기도 제2의 인생으로 가는 제우투보로 만들 수 있고 다 그렇게 살아왔다. 나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생각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